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아, 진짜. 아니. 아니 잠깐 선생님 뭔데 그러세요? 저 한숨 쉬다 땅이 꺼지겠네. 아니 근데 제가 잘못 본 건가? 뭐 견적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일십백천만 십만이야. 이게 뭐예요? 뭐 돈도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이게 지금 내가 한숨만 나오면 다행이요. 아니 저 보세요. 저거 나도 보자고. 아이씨, 봐봐봐, 야. 아이, 진짜. 일십백천. 이 2천만 원? 선생님 차 바꿔요? 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아니에요? 차요, 차는. 뭐예요? 그게 뭐야 견적서가? 뭐야? 차는 얼마나 좋겠냐, 새차 싹! 뭐니까, 진짜. 차가 아니라, 이어. 네? 2요? 3이 아니고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인생의 낙으로 손꼽히는 먹는 즐거움. 이 행복을 오래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바로 튼튼한 치아. 그런데 나이 들며 점점 시리고 쑤시는 치아. 치과 가면 목돈 드는데 나이 들어 그렇게 꺼니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치주질환은 전 국민 5명 중 1명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큰돈 드는 치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치매, 당뇨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이상수 치의학 박사, 김형규 치과의사,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소중한 치아 100세까지 튼튼하게 관리하고 똑똑하게 치료하는 법까지 치아 건강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씩 알겠는 게 슬픈 거 있죠. 알아간다는 게 이제 슬플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제 소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처럼 맞습니다. 소중하다고 또 이제 비유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문영민 선생님 아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네.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게 그 실제는 아니고 그냥 상황극이니까 이렇게 하신 아유,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상황극하게 생겼어요. 왜요? 이거는 100%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요? 아니 그럼 무슨 치료를 받는데 진짜로 그렇게 네, 천만 견적서. 원대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내가 이제 이 몸이 지금 안 좋고 이 치아가 있는데 이미 네. 임플란트 많이 했어요. 여러 개를 했는데 이제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임플란트 했던 그 부분에 뼈가 녹아 내려가지고 네.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허당에서 놀게 생겼고 잇몸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이게 다 물러가지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잠깐 이렇게 누르면 또 아프고 그래서 아. 이제 견적을 뽑아봤는데 네. 사실 뭐 그 정도는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뼈 이식도 하고 아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그건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적금을 깨야 되나, 이 개를 깨야 되나, 이걸 뭘 깨서 일단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견적서. 그 정도의 계산이라면 아무나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 이게 근데 싼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빨리 그러게. 치과를 가려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씩씩하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해맑으세요. 아니 아, 근데 예. 아니 뭐 돈도 돈이지만 네. 그 정도로 해야 될 게 많으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유, 고생하셨겠어요. 이거 뭐 고통은 이루 말도 못했죠. 근데 이게 내가 진짜 근데 이게 그렇잖아. 너무 아파서 정말 잠을 못 자. 우리 엄마는 그랬어. 네. 그래서 정말 아프구나. 근데 저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있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치료 참아야지. 시기를 놓치고 뭐, 진통제 예. 좀 먹고 아. 참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참았죠. 근데 견적서가 이렇게 뭐 기천만 원 이상이 나오셨는데도 실제 뭐 고통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 실제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왜냐하면은 가끔 붓고 묵직한 느낌 정도는 느꼈지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일단 임플란트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아 자체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잇몸이 무너지고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또 이 잇몸병의 특징이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언제 치과에 가죠? 아프면. 아플 때 네. 갑니다. 그쵸. 이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뭐 혀가 아프거나 이렇게 아플 때 가는데 네.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일이 커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안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 상당히 뭐 이렇게 있다는 심하게 얘기인 것 같아요. 굶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네네. 그렇군요. 이게 정말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돈 드는 게 바로 이 치아 질환인데요. 네. 오늘은 정말 진단법에서 치료법까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떨 때 가면 되는 건지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운동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후 1시 운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총 7동작 30초씩 진행됩니다. 먼저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팔을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줍니다. 새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과 발 사이를 V자 형태로 만들어 손을 Y 모양으로 올리면서 하늘로 쭉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발과 발 사이의 V자 간격을 유지하고 손을 쭉 뻗어서 Y자 형태로 가슴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벌려 가슴 내밀기 운동입니다. 고혈압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말초기간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실 경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양팔과 반대쪽 팔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손모아 원그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는 뒤로 빼며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줍니다. 어깨 너비 정도의 원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려주면서 등 근육을 움직여주는데요.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칼로리 소비율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 깍지 끼고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가볍게 깍지를 끼우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주면서 옆 근육을 늘려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어주면서 복부 옆 근육을 늘려줍니다. 팔꿈치 무릎 찢기입니다. 먼저 양팔을 모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찍었다가 다시 펴주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 정도 반복한 후에 W 모양으로 양손을 쭉 등 뒤로 모아주며 고개는 천장으로 들어 호흡을 크게 내쉽니다. 이 운동은 전체적인 디스크의 압력 조절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팅 동작입니다.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마주 닿게 마치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무릎과 팔꿈치를 찍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쉬운 밸런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상 방지 및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소 쉽게 손상되기 쉬운 어깨 근육을 부담 없이 풀어주면서 날개 축지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양손을 가로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준 후에 다시 앞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뒤쪽으로 깍지를 끼어 턱을 쭉 들어주며 천장을 보며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이 7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매일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질문들을 채택해서 저희가 방송 중간에 성실하게 전문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모셔서 네.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제일 치과를 많이 찾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뭐 우리들이 흔히 뭐 그 충치 얘기 많이 하니까 충치 네. 아닐까요?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땡. 아니에요. 네, 정답은 네. 치주 질환입니다. 아, 치주. 근데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치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치주 질환 환자가 환자 수 1위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질환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질병 1위가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치주 질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감기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근데 치주 질환이 감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주 질환이 네. 굉장히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치주 질환이 뭐 어디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치아를 둘러싼 치주 조직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잇몸병이라고들 하시죠. 잇몸병. 이렇게 치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모형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를 보시게 되면은 치아는 치아 전체를 치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치족을 우리가 보통 잇몸뼈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랑
치아 안쪽에 들어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백악질이라는 네. 얇은 층이 있고 이 둘을 연결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치주 질환. 그리고 이 전체를 둘러싸서 잇몸을 감싸주고 있는 잇몸 이렇게 4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무너지고 잇몸뼈가 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발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발치. 네. 아, 진짜. 아, 나 세상에서 했잖아요. 아, 치과 가는 것도 제일 무섭기도 하지만 또 제일 싫은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발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뭐 무섭죠. 발치를 하래, 그냥. 예. 아주 사람이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솔직히 치과 가기 싫어. 찍 소리도 싫은 데다가 발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싫어. 그쵸. 뺀대는 거잖아. 맞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정말 날벼락 같은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갑자기 이를 뽑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 시리다가 괜찮아지고 피나다가 괜찮아지고 흔들리다 괜찮아지고 이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신호를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군요. 그 반복되는 처음에 치주 질환, 네네. 첫 단계.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세균이 잔뜩 있네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세균이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돌처럼 굳어서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바로 이 모든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잇몸 질환이 진행되는 건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질환이지만 전 국민의 85%에서 95%가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연령대별로는 이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네. 평균 40세부터 70세 사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치주 질환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왜? 왜 이게 이맘때요? 이맘때면 뭐 계절이랑 상관이 있나요? 날씨를 그렇습니다. 타나요? 네. 그런가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가 차고 찬바람을 좀 들여 마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가 좀 시린 걸 느끼시고요. 시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리다 또는 뭐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풍치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시림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치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마모도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 그러게요.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자, 그런데 그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치주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전신 질환으로 번져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네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온 몸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지금요. 그래요, 선생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입안은 우리 몸속에서 장 다음으로 세균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균들이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치아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속에서 피부를 뚫고 밖에 나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입안에 살고 있는 균들이 치아를 타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생기는 산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신질환과 관련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이 분야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좀 연관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네. 전신질환을 일으키는지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먼저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뇨? 그래요? 치주 질환과 당뇨병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 위험성이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치주가 안 좋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치주 질환의 염증성 산물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치료해도 두 가지 다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요, 야, 그랬구나. 제가 당뇨잖아요. 근데 당뇨가 치주 질환보다 늦게 온 거예요. 치주가 먼저, 이가 먼저 망가진 다음에 당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잇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같이 개선될 수 있대요.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당뇨도 수치가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과연? 네. 자, 치주 질환이 유발하는 전신 질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짠. 폐질환 질환. 폐 질환입니다. 이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흡입에 의해서 폐로 유입이 되면 네. 폐렴의 위험성이 3배 이상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폐염증이 생기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데 호흡이 불편하거나 가래가 끓거나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 폐 질환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